원내 대책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여기 아마 보시면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이 손혜원 랜드게이트 위원회에서 지금 우리 국민 제보를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어제 조혜주 후보 임명 강행에 대해서 이제 국회 일정 전면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끝끝내 조혜주 후보자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헌정 질서를 파괴한 것이고 여야 협치를 파괴한 것이고 공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파괴한 것입니다. 여당 대선 캠프의 선거 특보 출신이 선거관리 실무를 장악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때아닌 관건선거의 위기에 지금 봉착했습니다. 그 결정 하나하나에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으리라고 누구도 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언론장악, 통계장악, 사법장악에 이어서 선거장악의로 부정선거의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것입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급 인사를 단행한 것이 8번째입니다. 청문회를 생략하고 선관위원 후보자를 임명한 것은 아예 초유의 일입니다. 민주화 이후 청와대와 여당의 야당 무시가 이렇게 심했던 적은 없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셀프 후원 논란에 선관위가 위법 판단을 내린 데 대한 보복책으로 선관위 장악 음모를 획책하고 있다는 우려입니다. 청와대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청문회를 열지 않은 것은 야당의 결정이라는 변명을 내놨습니다. 사실관계를 완전히 호도한 것입니다. 청문회 개최를 우리가 한 번 보이콧해서 한 번 보이콧한 이후에 청문회를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19일에 지난 일요일에 청와대가 임명 강행하겠다는 것을 여야 원내대표하고 같이 홍영표 원내대표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청문회를 다시 하자. 그래서 이 청문회 일자를 갖고 그 다음 협의를 했습니다. 2월까지 미루어서는 안 된다. 1월 안에 청문회를 해준다면 기다리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증인 합의가 들어간 것입니다. 증인 합의를 맨 처음에는 저희가 이 사건의 핵심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인사비서관 그리고 인사행정관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증인으로 고집하다가 저희가 주요 증인을 확보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 양보해서 그러면 청와대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비서관이나 행정관에 대한 증인은 철회하겠다고 하였던 것이 지난 수요일 저녁 9시 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당 간사에게 답을 요구했고 결국은 우리가 증인을 모두 양보했으니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하면서 그 다음에 어제 강행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도 청와대 측에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증인 부분도 모두 양보했기 때문에 이것은 청문회를 예정대로 해달라. 우리가 일요일 약속한 대로 다음 1월 안에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이를 무시하고 한마디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채익 간사님께서 나중에 다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사실관계를 완전히 호도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개최를 무산시키려는 이 여당의 아마 여당과 또 이 청와대가 사실은 같이 이렇게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여당도 야당의 양보 조치에 청문회를 한마디로 청와대가 갑자기 밥상을 차버린 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청와대와 여당이 사실상 이 조혜주 선관위원에 대해서
그냥 임명 강행해놓고 이런저런 변명까지 늘여놓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제 저희가 어제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대로 앞으로 연쇄 농성과 검찰 고발 등 전면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조혜주 선관위원 건으로 시작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켜켜이 쌓여있는 각종 초권력 비리, 한마디로 김태우 수사관, 신재민 사무관, 그리고 행정관의 육참 총장 면담으로 인한 군 인사 문란, 그리고 손혜원 사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선관위원 임명으로 인한 좌파 독재를 저지하고 또 한축으로는 지금 이런 초권력 비리에 대한 실체 규명을 위한 이제 앞으로 규탄 대회 및 이를 위한 국회 일정 거부를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혜원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금 말씀이 길겠습니다. 손혜원 사건, 정말 손혜원 의원이 세긴 센가 봅니다. 이제 박지원 의원마저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 투기가 아닙니다. 김정숙 여사와 50년 지기 운운하면서 초권력 비리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 손혜원 의원 사건을 위해서 사건 의혹 규명을 위해서 지난번 저희가 목포를 방문했습니다. 목포 방문해서 여러분들께 비공개로 진행된 문화재청, 국토부, 그리고 목포시에 대한 저희가 질의응답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건은 손혜원 랜드 조성, 손혜원 왕국 조성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자신이 토지를 산 다음에 법을 바꿨습니다. 문화재 심사를 간소히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 전에 없었던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이라는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목포시가 최초로 신청하려고 하였던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지역이 변경됩니다. 바로 손혜원 의원 땅이 포함된 지역 변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후에 손혜원 랜드게이트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이 손혜원 랜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혹, 그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손혜원 의원 사건은 지금 목포의 손혜원 랜드를 조성한 것은 아주 일부분입니다. 13가지 우리가 의혹을 말했는데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의혹,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초권력 남용입니다. 이제 손혜원 의원은 구구한 변명을 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그제 정책위 의장께서 목포 손혜원 의원에게는 목포가 호구였다 이런 뜻에서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 곡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곡해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사업을 보는 시각은 딱 하나입니다. 이 사업이 손혜원 의원의 이익이 아니라 목포 시민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업은 국가 사업이지만 지방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 지역에 근대문화 역사 공간 사업으로 500억, 그리고 도심재생 사업으로 314억이 투입이 되는데 거기에서 지방비 부담 부분이 250억, 100억입니다. 350억의 지방비가 포함됩니다. 목포의 예산이나 전남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과연 이 부분 그 지역에만 이 지방비 목포돈이 350억, 목포와 전남돈이 350억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시합니다. 저는 어제 그저께 의장님의 발언은 그런 뜻이, 정책위 의장의 발언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국회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그 정치권에 아주 의도된 계산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 목포 쪽의 정치권 인사들은 물론이고, 정의당의 윤수아 의원은 목포의 지역구 출마를 고려하다가 지난번에 정의당의 비례대표로 들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권이 분열하려는 저희의 의도를 곡해하려는 데 앞장서지 말아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손해원의 이익이 아닌 목포의 이익을 위한 도심재생과 근대문화 역사 공간 사업이 되기를 바라고 그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 타당성 면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법도 없고 나라도 없고 국민도 없고 오로지 정권의 이익 그리고 총선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혜주 선관위원 임명에 이어서 예비 타당성 면제를 통한 총선용 선심 정책을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공공연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세히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33건 총 사업비 70조 원의 대규모 토목 사업에 대해서 예타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총선 공약으로 SOC 투자 안 하겠다, 그러다 그 다음 생활형 SOC 투자하겠다 하다가 이제는 아예 이 총선용으로 SOC 투자를 예타 면제해서 하겠다고 합니다. 아마 경제 위기감이 팽배하자 이 방법을 찾는데 저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주도 성장 회기가 먼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